예, 부동산 시장 조금 전에 뭐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이 거침없죠, 여전히. 그나마 추석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좀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널뛰기를 위한 숨고르기일지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2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린 건 아니잖아요. 하락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최근에 이제 예. 연휴 기간이 길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아파트 호가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값이 당분간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는 줄었지만 간혹 거래되는 것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혹은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강보합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 주택 공급 엄청나게 많은 양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삼기 신도시 있고요. 이사 대책이 있는데 공급이 목표대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빠른 정책 시행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급 정책만 다 하더라도 사실은 100만 가구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물량인데도 이걸 지금 계획대로 모두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2025년이 좀 넘어야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따라서 또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급 목표는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지금 약속한 주택 공급, 뭐 입주 시기가 되면 다 된다면 좀 과잉 공급 우려도 있잖아요. 결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집값 하락이 올 수 있고 또 안정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결국에는 정부가 처음에 제안했던 상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좀 더 당긴다면 당연히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매매값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안정세를 좀 전월세 가격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사전 청약을 이제 막 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기 신도시 안에 있는 계획들 중에서는 계양 신도시밖에 분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이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 이후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수도권의 공급량이 정부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입주 때가 되면 과잉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는 아직까지 좀 긴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문제는 시장의 입주 물량 혹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또 시장의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빠른 입주를 하게 하는 게 결국에 시장의 안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정부가 지금 금리 올리고 있고요. 대출도 더 옥죄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장에서 심화됐다라고 하는데 한두 건의 소수 거래가 신고가 찍으면서 시장이 좀 흘러가는 모습도 지금 여전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아파트들이 많았던 서남부권이나 강부권 지역들까지도 사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일반 실수요자들이 쉽게 대출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소수 거래가 되면서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 신고가로 인해서 주변의 호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소수의 거래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호가 중심의 가격 상승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약 점수 쌓는 게 하루 이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말이죠. 어떤 준비들을 그래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들의 청약 점수는 당연히 낮은데 반해서 또 기존 구축으로 입주가 되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약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냥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강북권이라든지 혹은 집근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려는 그 주변 지역에 좀 저렴한 주택들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좀 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전월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본의 압박을 받지 않게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공급되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들의 어떤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들이 문제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발표했던 어떤 새로운 정책보다는 상기 신도시라든지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의 어떤 택지 개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공급 정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택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택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와 함께했습니다.